안녕하세요. 65살 정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솔직하고 어쩌면 조금은 잔인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사람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갑을 넘기고 나니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으시죠? 무릎도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를 가장 깊게 병들게 하는 건 세월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30년, 40년 정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옆에 두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내 노후의 평온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인맥이 재산이다, 사람 좋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이 타들어가도 억지로 웃어주고 재미없는 농담에 박수를 쳐줬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요. 내 인생이라는 정원에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독초와 잡초를 과감히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65년을 살며 뼈저리게 느낀 환갑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아주 낱낱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여생을 오롯이 나답게 그리고 품격 있게 살기 위한 자기 방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결단의 날입니다. 1부, 습관적으로 불행을 전시하는 에너지 뱀파이어.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행을 전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꼭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크게 내쉬고 시작하는 사람 말이죠. 아이고, 정혜야. 죽지 못해 산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니? 누구네 자식은 잘 나간다는데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어두운 그림자를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영순이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친구니까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어 다 들어줬죠. 밥 사주며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영순이는 늘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기쁜 일이 생겨서 자랑이라도 한마디 하면 영순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좋겠네. 너는 팔자가 좋아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참 속도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기쁨은 순식간에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의 수법입니다. 타인의 빛을 꺼뜨려야 자신의 어둠이 정당화된다고 믿는 부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존재들이에요. 환갑이 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과 단 1시간을 앉아 있는 건 독가스가 가득 찬 방에 방독면도 없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젊을 땐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됐지만 이젠 한번 소모된 기운은 며칠을 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해서 못 끊겠다고요? 아니요. 그건 동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어도 또 다른 감정 쓰레기통을 찾아갈 사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남의 쓰레기를 담는 데 쓰지 마세요. 그들이 입을 떼고 불평을 시작하려 할 때 조용히 찻값을 계산하고 일어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2부, 칭찬의 탈을 쓰고 비수를 꽂는 가스라이팅의 고수들.
두 번째 유형은 더 무섭고 교묘합니다. 바로 위하는 척하며 비수를 꽂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 대놓고 욕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걱정해주는 척하며 칼을 꽂죠. 정혜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나이에 그 옷은 좀 과하지 않니?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댈까봐 걱정돼서 그래. 나니까 이런 말 해주지. 남들은 다 네 얼굴 보고 웃어도 뒤에서는 네 아들 이야기 다 해. 이번에 승진 못했다며? 어우, 참 안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엔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아,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건 이 친구뿐이구나. 하지만 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잡게 만들고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아주 고단수의 심리 조작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작은 성취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환갑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친구라는 작자가 이러더랍니다. 그 나이에 비행기 오래 타면 골다공증 온다던데 조심해. 돈 아깝게 유럽은 왜 가니? 제주도나 갔다 오지.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주름이 깊어져도 세월이 내려앉아 더 우아해졌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직을 했다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나니까 이런 말 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제부터 무례하게 굴 테니 너는 무조건 참아라 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60세가 넘어서까지 왜 그런 무례함을 견디고 계십니까? 젊었을 땐 자식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참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서 당신은 결코 행복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 판단이 더 중요해 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인연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3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당신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존재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유형입니다. 바로 과거에만 사는 사람입니다. 동창회나 옛날 모임에 나가면 꼭 있죠. 만나기만 하면 30년 전 직장 이야기, 왕년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무례했는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처음 한두 번은 추억이라며 웃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뺏어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 하거나 새로운 세상에 관심을 가지려 하면 그들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정혜야, 그 나이에 유튜브는 배워서 뭐하니? 그냥 집에서 손주나 봐.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만 살았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무섭다, 그치? 이들은 당신을 자신들과 똑같은 과거의 무덤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과거를 추억하며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해보는 제2의 모험기여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챗 GPT가 뭔지, 키오스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곁에 서세요. 왕년에로 시작하는 지루한 무용담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뇌도 함께 늙어갑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라 앞을 볼 때 비로소 활기가 도는 법입니다.
당신의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과거의 먼지로 덮지 마세요. 4부, 혈연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경제적 약탈자들. 자, 이제 가장 아프고도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노후를 약탈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환갑 이후 우리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줄이고 최후의 보루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산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하겠다, 집 사는데 보태달라며 당연하게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잘해서 효도할게요. 형님, 조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요. 형님은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하나, 형제가 힘든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60세 이후의 경제적 독립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일군 아파트를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담보 잡혔다가 결국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망하고 나서 연락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당신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길 응원하죠.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안하가, 이건 내 마지막 생명줄이라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말에 등 돌릴 가족이라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돈을 사랑한 겁니다. 차라리 지금 끊어내는 것이 나중에 원망하며 비극을 맞이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5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인간들. 5번째 유형은 무례한 직설가들입니다. 본인은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뒤끝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거짓말 못해. 솔직한 게 최고지.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정혜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폭삭 늙었니? 관리를 좀 해야겠다. 내 아들 이번에 이혼했다며? 집안 교육이 중요하긴 해. 이런 말은 솔직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필터링 없이 내뱉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아끼고 표현은 더 정중해야 합니다. 뒤끝이 없다는 말은 본인만 편하다는 뜻이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까지 뒤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표정을 지으면 어머,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며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기까지 하죠. 이런 사람들과는 싸울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인생에서 삭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두기에서 나옵니다. 환갑이 넘어서까지 누군가의 무례한 언행을 참아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을 단 1분도 허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을 시리게 만드는 대화를 하는 사람과는 오늘부로 끝내십시오. 결론, 비워야 채워지는 노후의 풍요로움. 여러분,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졌고 내용도 조금 날카로웠죠?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습니다.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떠오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대판 싸우고 절교 선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며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자리를 천천히 지워나가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서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외로움보다 혼자 있는 고독이 100번, 1000번 더 건강하고 찬란합니다. 잡초를 뽑아낸 정원에는 반드시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남의 비위 맞추느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잡초 없는 깨끗한 정원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65정회였습니다. 이 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단단하고 우아한 홀로서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